내일 승부조 시간입니다. 오늘 다들 매매 잘하셨습니까? 자, 내일은 내일대로 또 공부할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글로벌 증시, 우리나라 증시 지수 반드시 확인을 하고 시장을 봐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일 나갔던 종목들 간단하게 복귀하고 내일 종목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나왔던 오늘 승부주죠. 스마트 레이드는 오늘 큰 기대감은 주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뭐 중간중간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분들은 좀 수익을 좀 챙길 수는 있었겠죠. 근데 좀 까다로운 매매는 됐을 거라고 봅니다. 시간에는 상한가를 가했군요. 넥스틸하고 빅텐처 같이 묶어서 보자고 했는데 넥스틸은 반등은 조금씩 다 좋네요. 단 좋은데 꼬리 지점에서 과연 잘 잡고 들어갔느냐가 문제겠죠. 꼬리 지점에서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수없이 공부했지만은 보합을 깨고 내릴 때 가만히 보고 있다가 보합 치고 올라오면 다시 들어가면 되죠. 요 위에 거 먹어도 되니까 밑에 거는 안 먹어도 매매를 좀 쉽게 하면 됩니다. 굳이 어렵게는 하지 마시고요. CTC 바이오는 오늘 흐름이 별로 없었죠. 큐리옥스는 오늘 상한가를 갔으니까 뭐 더할 나위는 없을 것 같습니다. 꼬리를 잘 공략하신 분도 괜찮았을 것이고 양봉 전환할 때만 들어갔어도 양봉 보합을 치우고 갈 때만 들어갔어도 수익은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큐리옥스 바이오도 나쁘진 않았다. 미래산업은 오늘 모습이 안 좋았고 인상가는 오늘 상한가를 갔으니까 뭐 이 또한 또 말할 거는 없겠네요. 그죠? 시가 5% 출발해서 5% 출발해가지고 한번 파동을 주고 다시 뒤에 파동이 올라가서 상가까지 뭐 이것도 상가까지 갔으니까 더 할 나위 없을 것 같고 더불어서 마니코도 오늘 그 모습이 좋았죠. 마니코 시가 3% 출발해가지고 오늘 뭐 상가까지 가서 좀 풀어졌으니까 그죠. 이것도 상가까지 갔네. 금양하고 에코프로 중에서는 금양은 오늘 힘이 없었지만 에코프로는 오늘 또 수익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죠. 어제도 우리 에코프로에서 수익이 있었고 오늘도 에코프로 이틀 동안 했는데 이틀 동안 다 수익이 나온 상태죠. 포스코 인투는 흐름이 없었죠. 이수 페타시사는 아침에 시가만 띄우고 밑으로 내려와 버렸고 TCC 스틸도 흐름은 없었고 제일케어 동훈 아나를 보자 했는데 제일케어는 움직이지 않았고 동훈 아나는 오늘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21. 종가상 21.5%니까 시가 2% 출발해서 오늘 대단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만용운영 뷰티스킨은 제가 제일 마지막에 달아놓은 이유를 여러분도 아실 텐데 제가 공감대가 없는 시간의 상한가는 큰 흐름을 잡아주지 못한다. 그래서 역시 아침에 시가 12% 정도 뛰어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떨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그래도 좀 큰 수익을 준 종목은 큐리옥스가 큰 수익을 줬고 인상가 상가 둘 다 상가고 마니까 FNG도 오늘 상가를 갔죠. 에코프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훈 아나도 나쁘지 않았다. 이 네 종목이 수익적으로 볼 때는 아주 큰 수익을 주었다고 볼 것 같아요. 자, 오늘 상종목이 하나, 둘, 셋, 네 종목이죠. 인상가, 엑셈, 큐리옥스, 신승델타 네 종목인데 우리가 지금 나간 종목들이 큐리옥스, 인상가, 마니크까지 오늘 상한가 한번 타치니까 거의 세 종목이 상한가를 타치를 했군요. 오늘 잘하신 분들은 좋은 수익을 올렸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내일 공부할 거를 볼 텐데요. 내일은 시장이 상당히 애매하게 흘러갈 겁니다. 아주 애매하게 흘러갈 거라서 지금 죽은 자들의 잔치를 한번 벌리려고 하고 있는 애들과 그리고 다시 한번 비상을 해보고 싶은 자들의 욕망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한번 살아보려는 자들의 마인드, 이런 것들이 내일은 전체적으로 얽혀서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매매는 조금 번잡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하시든지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반드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잘 보셔야 한다는 거, 그만 하시고 번잡하게 하지 마시고 어떤 하나의 종목을 선택을 했다면 그에 관련주에만 집중을 한다 라는 마인드로만 내일 종목을 보셔야 합니다. 널뛰기 매매를 하면 내일 같은 장세는 힘들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지금은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일 종목들 봅시다. 자, 내일 승부주는 이런 식으로 도출을 시켜 놓았습니다. 조금 까다로운 승부가 될 것이라서 주석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스마트 레이드는 시간에 지금 상한가를 가했습니다. 스마트 레이드는 지금 어느 쪽도 포함되지 않는 지금 현재의 테마주들과 연동이 안 되는 독보적인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비록 상한가를 갔지만은 그래도 봐줘야 된다. 봐줘야 된다. 문제는 시간의 상한가니까 시가가 문제거든요. 시가가 어느 정도 잡히든지 시가에서 승부를 거실 분들이라도 조금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내일은. 그래서 무조건 믿지 마시고 차라리 한 타임을 기다렸다 받아간다는 전략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는 않고 왜냐하면 내일은 어떤 종목인지 자기 혼자서 독단적으로 급등을 하기에는 시장 분위기가 내일은 조사모삼합니다. 예를 들면 이놈 혼자서 살아남으려고 해도, 그리고 오염수 애들도 지금 이렇게 눈을 벌게 뜨고 있고, 그리고 살아나려는 놈, 휴비스 같은 놈, 다시 한번 난리를 피려고 하는 놈, 이런 놈들이 같이 어울려 있기 때문에 혼자서 독단적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가장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가장 편하게 매매하는 수 있는 종목. 왜냐면 이거 하나만 집중을 딱 해주면 되니까, 다른 전체적인 거에 막 끌려다니고 테마적으로 형성이 된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봐주자는 의미고, 내일은 뭐 또 설명을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다른 종목들이 급등을 조금 상승세를 보여준다고 해도 시장을 장악할 만한 종목은 없다. 만약에 있다면, 유일하게 있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나마 이 종목 정도를 한번 봐보고 싶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즉 이것저것 시달리지 않고. 그래서 내일 눌림을 조금 노려보든지, 안 그러면 분할로 한번 대응을 해주든지 그런 식으로 하셔서 한번 내일 잘 보시길 바랍니다. 단 스마트 레이드를 볼 때는 반드시 넥스틸도 같이 봐줘야 한다는 거. 넥스틸도 반드시 같이 묶어서 봐준다. 꼭 그 점 잊지 마시고요. 혹시 모르나 빅텐처까지 같이 묶어서 봐준다는 거. 그 점은 계속 유효합니다. 자, 다음은 휴비스를 해놨죠. 주기되든 바이되든 뭐 휴비스가 또 살아나면 부트는 줘야 되겠지만 지금은 테마들이 전부 다 어거지거든요. 그냥 일련의 세력들이 밀어붙이는 그 어거지, 즉 수급에 의해서 그냥 밀어붙이는 거기 때문에 할 게 없다 보니까 밀어붙이는 거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휴비스는 관계가 없다고 해도 또 시간에 7%를 이렇게 올려놨단 말이에요. 신성델타도 아니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끌어올려서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개념을 가지고 종목을 대할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나마 정상적인 놈은, 이놈은 스마트 레이더 같은 이런 정상적인 궤도에서 정상적인 상한가 나온 건데, 이런 거는 한 번쯤은 봐줄 수가 있지만 말이죠. 그래서 내일은 절대로 믿지를 말자. 그래서 일단 휴비스도 봐줍니다. 시간에 7%. 높죠, 이것도. 높지만 기술적인 가치로서는 있어요. 뭐 나는 아니다라고 뭐 5만 대 방송을 하고 다녀도 시장은 7%를 올려놨거든요.
그럼 봐줘야 돼요. 9,020원 뭐 이 정도 되겠죠. 과연 이제 바로 이렇게 올라가 줄 것이냐, 안 그러면 조금 올려주고 꼬리 달아주고 올려줬다가 요렇게 음봉을 줄 것이냐, 그거는 내일 돼봐야 알겠죠. 내일은 정확하게 기준가 매매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내일은 뭐 예를 들면 나는 9,000원에 잡고 하겠다 하면 딱 9,000원을 깨면은 미련 없이 딱 들고 나와서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내일 기준가가 얼마 잘 뻗지 9,100원에 잡힐 수도 있고 9,000원에 잡힐 수도 있고 막 틀리겠죠. 그 따라서 딱 기준가 매매만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파워로직스는 일단 신성 델타를 내일 보기에는 이래저래 조금 부담감은 가요. 그래서 그래도 나는 월요일 보겠다 하시는 분들 신성 델타를 보세요. 과연 아침에 시가가 얼마나 잡힐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종가상 끝날 때가 끝나는 가격이 이 정도 가격에서 끝났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종배로는 세력들이 과연 이것을 이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될까? 여력이 될까?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해요. 종배 세력들은 결코 그런 식으로 할 만한 친구들은 못 되거든요. 하지만 또 모르죠. 세상에는 또 뭐 개인이 생각하는 거와는 다르게 흘러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신성델타 옆에 파워로직스를 붙여놓고 같이 봅시다. 뭐 덕성을 붙여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뭐 덕성이든 파워로직스든 파워로직스 시간은 5.8%, 덕성은 4.0%입니다. 4.0%. 두 개를 붙여놓고 신성델타의 흐름을 보고 정말 내일 기세가 등등하다면 밑에 애들도 같이 따라 붙여줘야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봅니다. 다음은 CJ 시푸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염수 관련주들이 많이 흔들렸죠. 많이 흔들려 가지고 오늘 인상가가 상한가를 유지는 했지만은 오늘 9시 반 10시 전에 상한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9시 한 40분 50분 들어가 그래하고 장 마칠 때까지 좀 많이 흔들렸어요. 많이 흔들린 종목이라 다른 애들도 많이 상한가 근처까지 하다 많이 미끄러졌죠. 그러면 내일 모습은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사조 시푸드가 시간에 상한가를 또 이렇게 말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 되면 인상가도 어느 정도 힘은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인상가는 상한가의 위력적인 힘은 좀 약해졌어요. 자, 사조 시푸드가 내일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 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사조와 CJ 시푸드 두 개를 묶어놓고 본다 라는 전략으로 봅니다. 이 종목을 하실 분들은 볼 것은 인상가의 흐름입니다. 자, 만약에 사조 시푸드가 내일 좋은 모습을 보일 때 인상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를 보셔야 돼요. 즉 사조 뭐 CJ 시푸드가 사조 시푸드와 같이 동반 상승을 하는데 인상가는 떨어진다. 그러면 조금 욕심을 줄여야 되고 인상가가 오히려 끌고 가고 사조가 따라간다. 그러면 그것도 약간 조심을 하셔야 돼요. 가장 이상적인 형상은 지금 현재로 기세로 봤을 때는 오늘 인상가가 조금 모습이 약하니까 사조가 좀 끌고 가지고 인상가가 좀 따라가주는 스타일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인상가는 오늘 너무 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내일 기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조 시푸드의 향방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물론 뭐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일 수 있겠지만. 다음은 동훈아나텍입니다. 오늘 동훈아나텍은 전일 나갔던 승부제였고 오늘 21%까지 종가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그래서 내일 또 한 번 더 봅니다. 가는 놈이 간다. 우리가 요즘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에코프로 우리가 두 분 다 지금 수익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겠죠. 이수페타시스도 이틀 동안 우리가 수익을 뽑았죠. 오늘까지 보유를 했다면 이수페타시스도 아마 수익이 더 좋았겠죠. 그죠? 그래서 동훈아는도 내일 한 번 더 본다.
3만원 정도 기준가 딱 잡고 3만원 정도 기준가를 딱 잡고 차분하게 본다. 그리고 거기에 큐렉스와 펩트론도 같이 좀 엮어서 놓는다. 자, 시간외로 관점으로 볼 때는 큐렉스가 지금 시간의 4%라서 내일 아침에 시가 개념으로는 좋을 거예요. 오늘 동은 아나텍과 딥노이드가 모습이 좋았지 않았습니까? 딥노이드가 모습 25%까지 올라갔으니까. 자, 그러면 좀 빠져있는 애가 큐렉스가 좀 빠져있고 큐렉스노를 따라가 움직이지 못했죠. 루닛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큐렉소 지금 칸이 작아서 안 적어 놓았는데 큐렉소와 동훈아텍 이렇게 보실 분들 루닛도 같이 옆에 놓고 혹시 모르니까 같이 놓고 봅니다. 그래서 이놈도 같이 봅니다. 큐렉스도 시간의 4%니까 이거는 좀 검증이 필요하니까 뭐 2만원이나 2만에서 21,000원 딱 폭을 잡고 21,000을 돌파한다든지 이런 관점에서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 시가에서 밀릴 때는 손대지 마시고 반드시 시가를 돌파한다든지 그런 의미 있는 때만 손을 대도록 하세요. 펩트론 봅시다. 펩트론은 기술적으로도 한번 봐줄 만한 위치는 맞아요. 자, 시간의 0.4% 그냥 보합이라 보시면 되겠죠. 자, 과연 내일 펩트론이 한 번만 상승세를 4만원대만 넘어가지고 39,750원이 전고점이면 4만원 띄어주면 새로운 시세를 만들 자리인데, 자, 과연 지금 같은 이런 애매모호한 자리에서 과연 한번 파동이 일어나 줄 수 있을까? 라는 관점으로 내일 봅니다. 그래서 서둘지 마시고, 이 종목은 서둘지 마시고 충분하게 수급을 좀 하긴 하고 하셔도 돼요. 조금 더 주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조금 더 주고. 그래서 보합 근처에서는 시달리니까 보지 마시고, 예를 들면 한 3% 정도 올라갔다라든지, 예, 그런 수급이 좀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한번 단가를 딱 보고 뭐 38,000이라 잡는다든지 뭐 4만원을 잡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합니다. JW 중해제약도 내일 한번 봅시다. 이놈도 기술적으로는 지금 한 번쯤 봐야 될 자리입니다. 시간이 0.8% 흐름이 펩트론하고 흐름이 비슷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도 선빵 때리지 마시고 살아날지 죽을지는 아직 모르거든요. 그래서 선빵 때리지 마시고 뭐 차라리 좀 더 주고 45,000원 정도 돌파한다든지 그런 어떤 돌파력을 보여줄 때 들어가서 내가 진입해서 수익을 한 3%에서 5% 안고 있다. 그러면 이제 홀딩을 해야 되는 종목이죠. 유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주들도 다 무시를 하면 안 되니까 유진도 같은 개념으로 봐주세요. 유진은 8,900에 보합 돌파할 때부터 딱 기준점을 잡는다든지, 안 그러면 좀 더 의심스러운 9,000원 돌파할 때 타점을 잡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유진, 중해, 펩트론 이 세 종목은 약간 검증이 필요합니다. 서둘지 말 것. 인트론 바이오 봅시다. 인트론 바이오는 시간이 0.7% 빠져 있습니다만은 굳이 적어놓은 까닭은 요즘에 파동이 잘 일어나는 수급이 잘 따라붙는 친구예요. 이날도 29%까지 올라갔고 이날도 오늘도 21%까지 올라갔거든요. 수급을 좀 잘 받아주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한번 이렇게 꼬리를 안 달아주고 양봉으로 한번 치갖고 딱 맞춰버리는 이런 모습이 보여준다면 그 다음은 상당한 파워를 자랑하거든요. 거기까지는 이런 모습을 계속 연출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이런 모습을 하나 더 기대를 하면서 지금은 뭐 마이너스 0.7%니까 굳이 마이너스에 손댈 필요는 없겠죠. 마이너스 손댈 필요 없고 보합을 치고 넘어간다든지 그러면 보합 기준가부터 나는 대응을 해보겠다. 보합 아래로 깨고 내려오면 또 가만히 팔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아주 간단한 매매인데 그 매매의 심리를 흔들리지 말란 말입니다. 자, 인벤티지랩은 어제 적지는 않았지만 제가 관심있게 보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린 종목이지 않습니까?
예, 역시 자 오늘 종가상 15%까지 올라서 마쳤죠. 어제 승부주 중에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은 오늘 잘 했을 거라고 믿는데 시간 내에서는 보합입니다. 자, 한 번만 더 축켜 세우면 정고점은 뭐 뚫는 건 금방이겠죠. 이런 것은. 그래서 이것도 검증이 좀 필요하니까 26,000원 돌파할 때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위에서 딱 잡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죠. 제가 이렇게 금액을 이렇게 될 수 있으면 0이 많은 라운드 피거 종목을 글자를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기억하기 좋아라라고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것을 타점으로 잡고 매매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내일 한번 보죠. 딥노이드는 오늘 우리도 진행한 종목입니다만은 오늘 상당히 모습이 좋았고 뭐 여러가지 뉴스에서도 좋은 소리 나온 종목이에요. 오늘 25% 올라갔다가 19.3%로 마쳤습니다. 시간에 1% 빠졌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벤티지와 똑같은 요령. 음봉 때는 손을 대지 않는다. 나는 양봉을 치고 갈 때만 이 종목을 볼 거야. 나는 음봉은 필요 없어. 얘가 가는 길은 양봉을 가는 길이 돼야만이 일이 되는 앤데 뭐 내일 하루쯤 이렇게 도지를 이렇게 내주면서 하루 쉰다? 쉰다? 뭐 쉬는 종목은 필요 없단 말이지. 가야 되는 종목이지. 그러면 음봉에서는 손을 안 대야 되겠죠. 똑같은 요령으로 합니다. STX와 CG트로닉스는 내일 기술적으로 봅니다. 시간에 STX는 보합. 이 종목은 보합 기준가 딱 잡고 뭐 대응을 하시면 되겠네요. 물론 정상적인 개념으로는 이 3만원까지 한번 찍어주고 내일 똑같은 이런 모습이 여기에 나올 확률도 많아요. 그러면 3만원이라면 마이너스 6.6%거든요. 마이너스 6.6%. 그러면 여기서 미끄러지면 3만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는 가정은 잡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안 미끄러지고 바로 여기서 치고 올라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차라리 꼬리 잡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난 양봉을 치고 갈 때는 할래. 음봉이 떨어지면 음봉 꼬리 안 잡을 거야. 나는 그런 만한 정신도 없고 정신 사나워. 그런 분들 양봉만 보시면 됩니다. CG트로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이것도 시간에 2.5% 나왔지 않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아침에 시가가 마이너스 2.5%에서 한번 23,000원까지 한번 밀어주고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간다든지, 안 그러면 시가 자체에서 땡 할 때마다 택 붙어서 바로 올라가니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약간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굳이 그렇게 하겠냐? 아니다 말이지. 그냥 놔두는 거죠. 언제까지? 지가 살아볼 거라고 양봉을 치고 올라올 때까지 나는 그때부터 출발을 하겠다. 요 밑에는 안 봐. 고수들하고 칭하는 너네들이나 꼬리 잡아. 나는 꼬리 싫어. 내가 먼 훗날 주식 경력이 10년 20년 돼가지고 충분하게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하고 여러가지 종목들을 멀티플레이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준까지 오면 나도 꼬리 공략하는 걸 하겠지만 지금은 굳이 그렇게 불확실한 곳에 나는 승부를 걸지 않겠어. 이런 마인드로만 봅니다. 자, 전체적으로 내일 종목들은 제가 종목을 선정하면서 생각이 좀 여러모로 많았습니다. 조금 더 수월한 종목, 예를 들면 뭐 솔루엠 같은 종목이라든지 크리스탈 신소재 이런 종목도 한번 해볼까. 뭐 잉글 우드랩 어제도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또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을 해볼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싸울 때는 싸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조금 강성의 종목들을 좀 넣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어느 분야에 내가 승부를 거느냐, 어느 테마에 승부를 거느냐, 어느 흐름에 몸을 맡길 것이냐, 그런 것이 조금 중요한 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딱 보시고 시가 흐름 보시고 대응을 잘 해 주셔야 돼요. 사무팀들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다 수익을 안고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시간의 흐름은
그썩 좋지는 않죠. 오늘 인상가는 우리가 오늘 180% 정도 수익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상수익은 오늘 휴비스 한 종목에서 상수익 아침에 25% 정도 수익 나온 거 하나뿐이었죠. 그리고 휴비스는 오늘 여기 한 종목에서 50% 정도 수익이 나왔지 않습니까? 25% 아침에 데이 종목도 들어가서 한 20% 또 먹었고, 요 뒤에 이 타쯤에 또 들어가서 또 10% 정도, 총 55% 정도 수익은 나온 종목인데 보유하고 있지는 않죠. 휴비스는. 그래서 이제 상종무로 가져온 수익이 좀 좋았기 때문에 내일 뭐 다시 한번 더 보기로 하죠. 그리고 나인테크는 이날 들어가 가지고 이날까지 지금 우리가 49% 가까이 가지고 있었는 오늘 5% 정도 빠져가지고 뭐 일단 40% 수익은 했지만 그래도 뭐 큰 수익이지 않습니까? 감사한 수익이죠. 이 두 개만 해도 거의 100% 되죠. 요는 뭐 순수하게 데이로만 진행이 된 거 아닙니까? 순수하게 데이로만 진행이 된 종목, 상종목 아니고. 그리고 인상가는 오늘 뭐 중간에 이게서 하이트레이딩에서 한 5%, 다시 저점에 33,000원 3,000원 기준 저점에서 들어가서 상한가까지 보유 16%, 따지보면 한 20% 수익을 안고 상한가에 있죠. 이것도 하나 가지고, 이것도 20%니까 뭐 상당히 이것도 순수하게 대회로 진행이 됐죠. 그리고 엑셈도 마찬가지죠. 엑셈도 10%, 58,000원 기준가 잡았으니까 10% 정도 수익을 안고 있고, 시간에 빠진 게 좀 아쉽죠. 예. 그래서, 그리고 STX는 오늘 두 번 해가지고 20% 정도 챙겼지 않습니까? 아침에 진행해서 한 7%, 또 여기 3만원 단가 딱 잡았잖아요. 그래서 10% 정도, 13%, 그래서 이 두 개 합쳐서 그래도 한 20% 정도 나왔죠. 스마트도 중간에, 스마트 레이더도 중간에 조금씩 진입을 해서 8%, 5%, 뭐 이렇게 수익을 좀 챙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절 보니까 오늘 그래도 160, 70%는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쫄지 말고, 그리고 스킬이 약한 분들은 종목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매매를 하다 보면 시장상은 항시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한 종목만 하고 마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한두 종목 하고, 어떤 날은 오늘같이 종목이 많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킬이 아직 안 따라오신 분들은 반드시 한 종목, 두 종목에 딱 승부를 해야지, 막 경력자를 하는 것처럼 멀티플레이는 항시 자제를 해야 된다는 거, 그 점만 좀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 요즘 뭐 계속 뭐 수익률은 좋습니다만은 문제는 잘 따라오느냐, 얼마만큼 미치듯이 집중을 하느냐, 얼마만큼 마인드를 강하게 먹느냐, 그 차이에요. 고수와 하수의 차는 큰 차이는 없어요. 똑같은 종목을 같이 운용을 했을 때 고수는 이만큼 먹어도 하수는 이것밖에 못 먹는 것은 비중 조절과 마인드 조절밖에 없어요. 질러야 될 때는 못 지르고, 질러야 될 때는 못 지르고, 먹어야 될 때는 못 먹고, 이렇단 말이죠. 간은 작아서 돈은 많이 못 줬고, 먹는 거는 올라가니까 빨리 팔아먹고 싶고, 그게 차이예요. 그럼 그런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실전 경험밖에 없단 말이에요. 실전으로 계속 부딪히면서 스스로를 단검질을 해 나가야 돼요. 어떤 단검질? 스스로에 대한 확신. 나도 이런 식으로 고수들처럼 한번 눈 질끈 갖고 끌고 가보니까 수익이 크네, 이런 맛을 자꾸 한 번씩 느끼다 보면 조금씩 수익에 대한 개념이 틀려지고 비중에 대한 개념이 틀려진단 말이죠. 500만원가 들어간 것과 1000만원가 들어간 것과 5천만원가 들어간 것에 대한 비중은, 수익률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나는 아직도 막 간도 쪼리고 힘들어. 그럼 어떻게 이걸 이겨낼까? 산에 가서 고함을 치고 바닷가에 가서 막 나는 뭐 곰이다, 나는 강철 같은 심장을 가진 사람이다, 밤새도록 이렇게 떠들 것이냐? 그런다고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은 실전에서 우리가 하는 일상적인 매매 행위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 부딪히는 마인드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 된다. 꼭 그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종목들이 좀 쉽지 않은 종목들입니다. 집중을 잘 하셔서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한문의 문주였습니다.